안녕하세요. 개발자 네트워크를 얻는 4가지 방법을 발표하게 된 iOS 개발자 이재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iOS 앱 개발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발자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것들을 소개하고 개발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했던 방법을 참고하셔서 개발자로 취업 준비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콘텐츠 디자인 학과를 전공했고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 회사에서 기획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그때 앱 서비스 기획과 QA 업무를 경험했었습니다. 이후 진로 고민을 하다가 iOS 앱 개발자를 희망하게 되어서 1년간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치고 첫 회사로 SI 회사에 취업하게 되어서 1년 5개월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현재 회사로 이직해서 8개월, 총 만 2년 정도 iOS 앱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만드는 방법을 발표 주제로 정하게 된 이유는 비전공자이다 보니 주위에 개발자를 준비하는 친구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비전공자들 모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하면 처음 취업 준비를 할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아무거나 했던 것 같은데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정보들로 제 취업 준비 활동이 점차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변화했던 것 같아서 지금 취업 준비 하시는 분들도 먼저 개발자가 된 사람들을 따라가 보라고 추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개발자가 모이는 곳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선 모두 참여해 보자는 것인데요. 저는 처음에 무작정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페이스북 그룹, 네이버 카페, 디스코드, 슬랙 채널 등 iOS 개발과 관련되어 보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찾는 대로 모조리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커뮤니티 분위기도 살피고 커뮤니티 내에서 하는 스터디나 모가코 같은 활동들을 참여하면서 점차 제가 활동하기 편한 커뮤니티만 남겨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먼저 본인이 교류하기 쉬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한 커뮤니티 중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최대 인원인 1,500명이 가득한 iOS 앱 개발자 방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 비해 iOS는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말하는 말을 흔히 접하고 회사 내에서 동료 iOS 개발자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도 아주 많은데요. 구글 검색으로 원하는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이 채팅방 히스토리에서 검색을 하거나 채팅방에서 직접 질문을 하면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실제 지금 업무를 하면서도 실시간 이슈가 발생하면 빠른 정보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얼마 전에 앱스토어 심사 업로드가 안 되는 이슈가 발생했었는데요. 그때의 대화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슈라는 것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고 해결 방법 또한 서로 상의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회사들도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문제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해결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됐었을 이슈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개발자로 일하는 데에도 매우 큰 도움을 받고 있어서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TDD라는 용어 아시나요? 원래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프먼트라는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는 뜻인데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 갤러리를 살펴보다가 이런 캡처를 찾았습니다. 어떤 개발자분이 TDD를 티셔츠 드리븐 디벨로프먼트라고 티셔츠를 주는 개발 컨퍼런스를 따라다니다 보니 개발자가 되었다라고 농담을 하신 것인데 그때 정말 공감이 되어서 캡처해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개발자 관련 옷들을 찾아서 찍어보았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주최하는 iOS 개발자 세미나인 레더스고라는 행사를 처음 참여하면서 개발자에 대한 열망을 더욱 크게 가졌었는데요. 기획자나 QA 직무를 준비할 때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같은 분야 사람들끼리의 끈끈한 커뮤니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서로 돕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 참여했을 때는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큰 용기를 내서 세미나 디프리도 참여했었습니다. 대부분 현업자분들이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이것저것 접하다 보면 점차 아는 용어가 생기고 이전에 들었던 것과 합쳐지고 또 여러 가지가 엮여지면서 새롭게 이해하는 것들이 생기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세미나 중간에 네트워킹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세미나 시간에 서로 명함을 교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학생이었지만 학과 졸업 전시회를 하면서 만들었었던 명함을 우연히 갖고 있는 상태였고 제 명함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학생이 명함을 갖고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신기해하셨고 인상 깊게 여기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친해진 분들도 제가 드렸던 명함에 대해 기억하고 또 간직하고 계셨고 그 개발자 분들과 친해지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되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취준생이시더라도 명함을 만들어 보시고 또 명함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난주에 레더스고 세미나가 오프라인으로는 거의 3년 만에 개최되었었는데요. 제가 취업한 후에는 처음 참여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때는 아쉽게도 제가 오히려 명함을 가져가지 못해서 참여자분들이 명함을 교환하실 때 제 것을 드릴 수 없어서 매우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iOS 분이라 많은 컨퍼런스, 세미나를 찾아다녔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가 최근 몇 년간 많이 개최되지 않았었는데 점점 다시 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행사는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었던 좀 더 깊고 생생한 이야기를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레더스고 세미나에서 3년 전보다 제 이해도가 확실히 늘어난 것이 느껴져서 뿌듯했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레 겁먹고 피하지 말고 많이 참여해서 알아가는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공부하자는 것인데요. 컨퍼런스에서 스터디를 모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했던 스터디들은 모두 비슷한 취준생들끼리만 했던 것이어서 이 스터디에서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하지만 뜻밖에도 이때 참여한 스터디에서 경력이 아주 많고 또 iOS가 아닌 다른 분야의 개발자분들도 참여하셔서 회사 이야기나 취업 조언, 다른 직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스터디는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다 보니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좀 더 사람 간의 친밀함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터디에서 목표했던 본래 목적뿐만 아니라 스터디원을 통해서 동기부여도 얻고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꼭 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언과 도움을 구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스터디나 컨퍼런스를 통해 알게 된 개발자분이 있다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조언이나 도움을 구해보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엔 어렵고 저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연락을 하면 사소한 질문이라도 조금 더 수월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컨퍼런스 시간 내에 질문을 못했거나 연사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경우에 연사분의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 질문을 하고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참여했던 세미나에서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장님이 본인에게 SNS를 통해 편하게 연락을 하라고 하셨던 것을 계기로 처음 연사분께 먼저 연락을 드렸었는데요. 앞으로의 직업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렸고 그때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이 제가 개발자로 진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코드 리뷰를 요청해 보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스터디를 통해서 친해진 개발자 분들께 코드 리뷰를 요청했었습니다. 실력을 빠르게 키우는 데에 코드 리뷰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먼저 구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용기 내서 먼저 개발자 분들께 다가가시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온라인상에 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저는 깃허브에 개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제가 공부했던 것들도 정리해서 모두 올렸었습니다. 깃허브이 개발자의 포트폴리오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개발했던 코드가 너무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했던 것들을 공개하지 않는 개발자들을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옛날에 올렸던 코드로 본인의 현재 실력을 앞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스토리가 전부 남기 때문에 오히려 점차 발전하고 있고 예전부터 노력해왔구나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저는 깃허브를 SNS처럼 이용하는데요. 깃허브 피드를 수시로 살펴보고 깃허브 활동이 활발한 iOS 개발자를 발견하면 깃허브에서 팔로우를 해서 그분의 레포지토리나 좋아요한 레포지토리 등의 정보를 팔로잉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암묵적인 정보 교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개발자들을 팔로잉하고 여러 레포지토리들의 스타를 해놓는 게 유용한 라이브러리나 잘 만든 소스 코드를 알게 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네트워킹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 오프라인에서 실제 그 개발자분을 만났을 때 서로 내적 친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장점이 있었는데요. 공개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면접 제안을 받거나 외주 프로젝트 참여 제안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상에 자신을 알리는 것이 개발자로 성장하는 데에 더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기회나 정보를 얻는 우연은 네트워크를 통해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 공부했었다면 더 오랜 기간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더 오랫동안 했을 것 같고 성장이 더욱 더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개발자 옆으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함께 성장하시길 바라고 개발자로의 시작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